2개월 내외로 환급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보이스피싱의 최신 수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시니어만을 노리고 더 정교하고 더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례 1 국민연금공단 사칭.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니어께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며 연금 수령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며 앱을 설치하고 이름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해킹 앱이었고 입력한 개인정보는 그대로 도용되었습니다. 연금 계좌까지 털린 사례입니다. 예방법. 국민연금공단은 절대 전화를 통해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끊고 직접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사례 2 은행 직원 또는 금감원 사칭. 신한은행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계좌가 도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입니다. 이런 식의 전화를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계좌를 잠깐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송금을 유도합니다. 실제로는 범인이 미리 만든 가짜 계좌입니다. 이체하고 나면 돈은 사라집니다. 어떤 은행도 전화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 문제는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계좌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사기입니다. 무조건 전화를 끊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사례 3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이 번호 써. 지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자녀 사진까지 똑같고 말투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인 줄 알고 바로 송금합니다. 하지만 이는 범인이 자녀 SNS를 보고 똑같이 꾸며서 접근한 사기입니다. 가족이 돈을 요청하면 반드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메신저나 문자로만 보고 보내면 안 됩니다. 급하다는 말이 나와도 꼭 통화 후 결정하세요. 사례 4 건강보험공단 사칭 문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연체 중입니다. 지급 대상 재조정 안내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합니다. 이 링크만 눌러도 휴대폰이 해킹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링크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링크도 누르지 말고 직접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문의하세요. 사례 5 고수익 투자 유혹. 60세 이상 노인 전용 고수익 투자. 정부 공인 상품 하루 수익 3만 원. 이런 문구로 시니어를 유혹합니다. 앱 설치 후 무료 리딩이라며 접근하고 결국 고액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최근에는 뉴스 화면을 위조하거나 유명인 사진을 도용해 믿음을 주는 수법도 사용합니다.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 정부 인증 상품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자녀나 가족과 상의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5가지 요약. 1. 낯선 전화는 무조건 끊고 다시 확인. 2. 송금을 요청받아도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3.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기. 4. 금융정보는 절대 말하거나 입력하지 않기. 5.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녀나 은행에 꼭 물어보기. 다음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조치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보냈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1분 1초가 지나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먼저 돈을 보낸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 계좌가 있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보냈다면 신한은행 고객센터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일단 정지 상태로 묶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급정지 요청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급적 30분 이내에 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두 번째, 경찰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은행에 연락했다면 그 다음은 경찰입니다. 112에 전화하거나 근처 지구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번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은 후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는 나중에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유지하거나 피해금 환급을 요청할 때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고 없이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반드시 보안 조치를 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계좌번호나 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번호, 카드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금융정보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 계좌 비밀번호를 전부 바꿉니다. 둘,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합니다. 셋, 자동이체나 간편결제 등록 계좌를 모두 확인합니다. 넷, 카드사에도 전화해 카드 정지 요청을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채 방치되면 내 이름으로 대출이나 결제, 심지어 유심복제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금은 환급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충족되면 피해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피해금 환급 제도라고 합니다. 단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지급 정지를 3일 이내에 요청했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고 출금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은행이 환급 심사를 진행하고 2개월 내외로 환급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단 잔액이 이미 인출되었다면 환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빠르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이스피싱 이후 후속 조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에는 금융정보가 어디까지 새어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함께 하셔야 안전합니다. 휴대폰 보안 점검을 합니다. 보안 앱을 실행하고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든 금융앱 비밀번호를 바꾸고 스마트폰으로 설정된 자동 로그인 기능은 해제하세요. 통신사에 전화해 본인명의 보호 서비스도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유심칩을 복제하거나 대출을 시도할 경우 차단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상황을 알려주세요. 비슷한 방식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1.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 요청. 2. 경찰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피해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3. 비밀번호와 인증서 등 모든 금융정보를 바꿔야 합니다. 4. 환급 제도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5. 다음부터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자녀나 가족에게 꼭 알리세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히 혼자 계시는 시니어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사례와 예방법만 잘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